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연합체인 학원복음화협의회는 5년마다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시된 올해 청년 대학생 의식 조사 결과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연구소장 김성희 목사를 만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연합체인 학원복음화협의회가 5년 주기로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단체에서 5년 주기로 2012년, 2017년, 금년 2022년에 그 대학생 의식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생활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들이 잘 알므로 캠퍼스 선교, 또 일반 대학생들의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그 전도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론 전문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샘플도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1000명, 일반 대학생 1000명을 샘플 받고요. 또 기본적인 조사 샘플링이 되려면 300명 이상의 샘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 기독 대학생들의 비율이 대개 15% 내외이기 때문에 200명을 부스터 샘플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약 한 350명 내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사역과 전략을 위해서 좀 선교단체 학생들의 필요를 좀 조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단체 샘플을 저희가 한 350명 정도 샘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도 그런 기본적인 여론조사의 일반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번에 2022 청년 트렌드 리포트로 저희들이 발표하게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을 찾아내셨을 텐데 다 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근데 이번 학폭기업 조사를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탈종교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무종교층,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적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무종교층이 66.7%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서는 금년에 73.7%였습니다. 74% 정도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26% 정도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갤럽 리포트에서 조사한 결과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작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20대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비중이 22%, 30대는 30%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보면 20대가 80%가 종교가 없는데 이번 조사에는 74%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종교화 현상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요소이고 그게 한국의 종교 현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40% 정도 한국 종교인의 비율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청년 대학생들, 특히 20대 비율은 20%다, 한 24%다. 이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꽤 낮은 비율이고 이게 한국인의 어떤 종교 성향, 종교의 경향성을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젊은 층일수록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군요. 반대로 이제 종교를 지니고 있는 청년이 아까 26%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26% 종교인 안에서 각 종교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무종교인 청년들, 그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이번 조사에서의 그 종교 분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26% 안에 그래도 기독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4.5%. 그리고 천주교가 4.9%, 불교가 6.6%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교회도 그렇고, 지난번 5년 전에는 15%였거든요. 1000명에서 145명, 150명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우리 기독 대학생들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기독교 인구는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른 타종교는 한 절반 이상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거의 추세가 지난 5년 전과 비슷한 추세인 것을 보면 좀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종교가 없는 학생들 가운데 앞으로 내가 종교를 가져야겠다라고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종교, 현재 아까 26%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그만 믿고 싶어 하는 퍼센티지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학생들 가운데는 8.7%만 내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믿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포기하고 싶다 하는 비율은 13.7%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오는 인구보다는 유출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종교를 믿고 싶다고 하는 샘플이 적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8.7% 정도의 내가 앞으로 종교를 갖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가 좀 긴장해야 될 요소인데, 이제 아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믿고 싶은 종교가 불교로 조사가 됐습니다. 불교가 45.5%.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가장 믿고 싶은 종교가 기독교였거든요. 5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가 천주교에 이어서 가장 낮은 종교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14.5%의 좋은 어떤, 그나마 우리 기독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현재 5년 정도 지나면서 기독교 선호도가 감소됐고 또 탈종교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품고 그들을 전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개신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수치로 확인하게 되는 건데 씁쓸한 결과네요. 근데 이런 추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그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왜 기독교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절대적인 퍼센테이지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입니다. 내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은데 이 교회 다니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 하는 그런 응답이 절대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회의가 들어서가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교회 정치적인 어떤 경향들,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들이 한 24.8%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절반 정도는 회의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게 이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문제인데, 아마 제가 분석하기에는 기독교, 교회의 신뢰도 문제와 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또 넉넉하게 대사회적인 활동이나 섬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아마 정부가 하는 방역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그에 따른 거부감,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 우리 신뢰도가, 교회에 대한 신뢰도,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 교인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이단 내 신도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특히 이제 청년들의 신천지 유입이 상당히 많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이단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됐나요? 예, 우리가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좀 높아졌는데 저희 기독 대학생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가까이가 이단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다니는 기독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마 믿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도 아마 그런 공격적인 어떤 전도 포교 활동을 아마 접촉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 16.7% 정도가 실제로 이단에 가서 활동을 했거나 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고요. 신천지는 이제 그렇게 접촉된 사람들에게 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신천지에 접촉을 받았고요. 또 그 중에 8.7% 정도는 실제로 가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서. 그걸 보면 신천지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볼 때 이단이 열심히 하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열심을 갖든지 아니면 우리가 청년대학생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선교적인 전략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이단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신앙적인 면에서의 조사는 그렇고요. 이 청년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조사 내용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결혼과 연애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도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혼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가 좀 우려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게 이제 기본적인 성윤리나 이러면 굉장히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조사에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3분의 1 정도만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1% 정도가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8.3%는 나는 결혼 안 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고민 중이야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비율에 제가 10년 전에 조사할 때는 절반 이상은 55% 정도는 내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했고 결혼 안 할 거야 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런 결혼 기피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서 이게 가장 높습니다. 이게 40.5%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녀, 아이를 낳는 어떤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 또 가족 제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또 가족이란 틀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는 어떤 현재 그 대학생들, 청년들의 어떤 의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이게 청년들의 마음 건강은 얼마나 되는가도 궁금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인 네.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예, 이번에 저희가 심리적인 정서장애나 심리 상태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특히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대학생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단은 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내 삶 만족한다는 퍼센티지가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한 61% 정도는 나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대학생들, 자살을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4명 가운데 1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거고요. 특히 이제 내가 인터넷을 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응답은 4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정서적으로 혼자 어떤 고독감을 이렇게 이기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서적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이나 또 상담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퍼센테이지도 상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지만 40% 가깝게는 그래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장애 요소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고 또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응답하는 걸 볼 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그들이 그런 장면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우리 사회가 이제 이념 갈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청년들의 성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지형이 완전히 다른 모습들 우리가 봤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그 약간 지난번에 대선 흐름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뭐 소위 말하면 이대남 현상, 20대 남성들의 보수화된 현상들이 이번에도 괴를 같이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 2017년도 조사에서는 본인의 정책 성향을 진보냐 보수로 했을 때는 진보가 높았거든요. 5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보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가 한 25% 정도, 진보는 22%. 뭐 비슷하지만 5년 전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났습니다. 5년 전에는 진보가 35%, 보수가 18%거든요.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남녀 간의 차이가 큽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남자는 보수가 35%, 여자는 보수가 15% 정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는 진보가 30%인데 남자는 진보가 15% 정도입니다. 절반, 확실하게 대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남녀의 차이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당면 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제 그 의식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학생들은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일자리나 취업 문제, 저출산 문제를 먼저 중요한 과제로 꼽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취업 문제는 같은데 환경 기후 문제를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제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의식 조사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남북 통일의 당위성 문제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남북 통일이 필요한가 했는데 갈수록 좀 이 퍼센트도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통일은 해야지라고 응답한 퍼센트가 35%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한 46%였는데 10% 이상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직시해야 될 정치적인 성향 가운데 남녀 차이도 있지만 진보와 보수에 있어서 약간 보수화의 경향이 지금 20대 청년 대학생들에게 조금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요소입니다. 예. 2022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 생활 어떤지 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떤 점을 좀 참고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될 점을 짚어주시죠. 네. 하나는 이제 요즘 청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과 아까 언급했던 정서 장애 문제들을 좀 저희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역자들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대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이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캠퍼스에서 청년 대학생을 만나보면 청년 대학생들이 뭔가 자기에게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서불안 경험과 치료 경험이 아까 이제 40% 있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한다. 60%는 이제 그런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이단들이 캠퍼스에 많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 대학에 가면 이단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대학 생활을 가이드를 잘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측면을 관심을 갖는다면 제가 무엇보다도 청년 대학생들을 이 시대에 좀 더 그들의 고민, 그들의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들 함께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있는데 다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위해서 이번 조사가 유용하게 쓰이겠군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눈 데이터 이외에 또 많은 조사들이 있을 텐데 청년 사역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